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고 진학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을 예비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인 2026학년도 과학고 입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입시의 핵심 키워드는 화면 중앙에 적힌 문구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지식의 양에서 사고의 힘으로의 변화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면 아주 높게 쌓인 책들이 보이죠? 이전까지의 공부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느냐는 지식의 양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오른쪽, 즉 우리 뇌가 가진 스스로 생각하는 힘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식이나 이론을 암기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연결하고 창의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지 그 사고의 과정을 보겠다는 것이죠. 변화하는 입시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격의 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26학년도 과학고 입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제부터 입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훈련던 학생인가? 과학자의 자질을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죠. 과거의 입시는 지식검증의 시대였습니다. 누가 더 많이 외우고 정해진 공식대로 계산을 잘하는지가 중요했죠. 마치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그대로 꺼내 쓰듯 가공된 데이터를 단순하게 인출하는 능력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고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처리하고 나만의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진 거죠. 특히 정답만 딱 떨어지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노이즈가 섞인 데이터를 다루는 힘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제는 정답을 맞히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했는지가 합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단순한 문제풀이 연습에서 벗어나 과학자처럼 사고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과학을 공부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 암기 위주의 선행학습입니다.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는 고등학교 물리 공식들, 예를 들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나 저항 공식 같은 것들을 단순히 외워서 숫자만 대입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식의 공부는 실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이른바 나쁜 문제로 분류되어 평가에서 배제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인 계산 반복입니다. 물리적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없이 복잡한 연산에만 매달리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응용수학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계산기처럼 답만 내는 연습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늬만 융합인 공부입니다. 물리 문제와 생물 문제를 단순히 옆에 나란히 배치해 둔 것을 융합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 과목의 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물리적 나열은 진정한 의미의 융합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쉬운 문제는 여러분의 실력을 변별할 수 없고 지나치게 어려운 선행 문제는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제 입시의 핵심은 단순히 공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을 보더라도 얼마나 깊게 고민하느냐는 사고의 깊이로 이동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리 공부할 때 공식 외우는 게 가장 힘들고 지루하죠? 과목별 전략 그 첫 번째로 물리학 학습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공식이 아니라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는 저항 공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을 단순히 암기해서 문제에 대입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식만 외워서 푸는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미리 공부했는지를 측정할 뿐 여러분의 진짜 과학적 사고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그림처럼 정성적 예측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복잡한 수식 계산에 매달리기 전에 변수가 바뀔 때 현상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하는지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도선의 길이나 단면적이 변하면 저항이 왜 커지거나 작아지는지 말과 글로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물리시험은 단순한 응용 수학 시험이 아닙니다. 공식에 숫자를 넣는 것보다 물리적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모델링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교육과정에서 융합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두 과목을 한자리에 모아놓는다고 해서 다 같은 융합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 짚어볼게요. 먼저 화면 왼쪽에 가짜 융합을 볼까요? 물리와 생물이라는 두 과목이 서로 떨어져 있죠. 이를 물리적 혼합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융합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한 시험지에 두 과목의 지식을 단순히 나열만 한 경우예요. 소재만 그럴듯할 뿐 질문은 단순한 암기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짜 융합은 오른쪽 그림처럼 두 과목의 개념이 겹쳐져야 합니다. 이를 화학적 결합이라고 해요. 단순히 지식을 따로따로 아는 것을 넘어 두 과목의 원리를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뒤의 사례를 보면 낙타가 사막에서 수분을 보존하는 생물학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화학의 증기압과 상태 변화 원리를 필연적으로 연결해서 사고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융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공부할 때 과목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암기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지 그 고리를 찾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가 요구하는 진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자, 다음은 과목별 전략 세 번째, 생명과학입니다. 여러분, 생명과학 공부를 하면 보통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죠? 하지만 이제는 암기를 넘어서 데이터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화살표를 함께 보실까요? 인지적 요구도가 높아질수록 공부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1단계인 단순 지식 인출 수준입니다. 소화효소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것처럼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기억해서 답하는 질문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단순 암기 수준의 공부만으로는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2단계, 생리학적 데이터 추론입니다. 단순히 현상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공은 왜 열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낯선 그래프나 복잡한 데이터를 만나더라도 그 속에 담긴 상관관계를 해석하고 생물학적 원리를 스스로 도출해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공부에서 벗어나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생명과학 1등급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 과목별 전략은 바로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2차원을 3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이 교과서에 나오는 일식의 진행 순서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구름 생성 실험 과정을 글자 그대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과서 의존형 공부법은 조금만 응용된 문제가 나와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공간지능, 즉 스페이셜 인텔리전스를 활용해 보세요. 오른쪽 그림에 있는 태양과 지구의 관계처럼 천체의 위치나 그림자의 크기 변화를 머릿속 3차원 공간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2차원 정보를 외우는 데서 그치지 마세요. 우리를 둘러싼 광활한 우주와 지구의 현상들을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해서 사고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복잡해 보이던 지구과학의 원리들이 훨씬 명쾌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2차원 종이를 넘어 3차원 공간으로 여러분의 사고를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표 달성과 합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 역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식의 전이, 영어로는 트랜스퍼라고 불리는 능력입니다. 화면 중앙에 보이는 열쇠를 한번 보세요. 이 열쇠는 여러분이 이미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중학교의 기본 개념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합격을 하려면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어려운 선행학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단순히 지식을 미리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낯선 고난도 문제라는 거대한 문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변인이 등장하거나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식의 전이 능력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중학교 수준의 기본 개념이라는 열쇠를 활용해서 복잡하고 낯선 상황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힘이죠. 결국 공부의 본질은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도 기존 지식을 유연하게 응용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가진 기본 개념이라는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세요. 이 전이 능력이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합격을 결정짓는 두 번째 핵심 역량인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란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 한 학교의 사례를 함께 볼까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세울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제입니다. 지도에는 A, B, C 세 곳의 후보지가 있고 옆에 표에는 선정을 위한 세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자세히 보면 상황이 꽤 복잡합니다. 수온은 낮을수록 좋고 조석값만의 차는 작을수록 좋은데 한 곳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A 지점은 수온은 낮아서 좋지만 조석차가 크고 C 지점은 반대로 수온은 높지만 조석차가 작습니다. 이처럼 실제 세상의 데이터는 서로 충돌하는 조건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핵심은 단순히 수학 문제를 풀듯 정답 하나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신만의 논리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방어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누군가 깔끔하게 정리해준 데이터만 보게 되지 않을 겁니다. 불필요한 정보들이 섞인 날것의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의미 있는 경향성을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여러분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합격을 결정하는 세 번째 핵심 역량은 바로 논리적 논증 능력입니다. 화면의 두 그래프를 통해 왜 이 역량이 중요한지 살펴볼까요? 왼쪽의 폐쇄형 문항 그래프를 보면 점수가 양끝으로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맞히느냐 틀리느냐만 따지는 방식이라 학생들의 실력을 세밀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변별력도 낮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개방형 서술형 문항 그래프를 보세요. 점수가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죠? 학생이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실력을 아주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근 시험 문제의 유형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계산하라는 문제에서 나아가 왜 이런 오차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보정 방안을 제안하라는 식으로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합니다. 결국 이지는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힘이 여러분의 합격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문제를 풀 때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가 나오면 덜컥 겁부터 나지 않나요? 예를 들어 드론 조작법이나 생소한 IT 기술 같은 것들 말이죠. 어떤 친구들은 드론 동아리 활동을 해봤거나 관련 경험이 많아서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경 지식이 점수를 결정한다면 그건 공정한 시험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평가 방식은 배경 지식의 싸움이 아닌 철저하게 독해력과 적용력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달리기 트랙을 한번 봐주세요. 왼쪽을 보면 과거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이라는 어드밴티지는 이제 가위표가 쳐져 있죠? 모든 학생이 제로 베이스라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AI나 드론 같은 낯선 첨단 소재가 지문에 등장하더라도 여러분은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모든 핵심 원리와 정보는 여러분 앞에 놓인 제시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챙겨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스펙이나 남다른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것을 문제에 적용하는 힘, 즉 문해력입니다. 오늘부터는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걱정하기보다 글을 정확히 읽어내는 연습에 더 집중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를 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푸는 모든 문제가 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피해야 할 나쁜 문제와 꼭 집중해야 할 좋은 문제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의 나쁜 문제를 볼까요? 저는 이것을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어려운 공식을 암기해야만 풀 수 있거나 마치 인형 뽑기 기계처럼 원리 이해보다는 단순히 계산만 복잡하게 꼬아놓은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 질문이 얼마인가 라는 단순한 수치를 묻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이런 문제들은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만들 뿐 여러분의 진짜 사고력을 키워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좋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좋은 문제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나 표 같은 데이터를 주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상황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으라는 열린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무엇보다 질문의 끝이 왜 그런가 혹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처럼 현상의 원리와 변화를 묻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무작정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문제를 골라내는 눈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문제를 대할 때 이 문제가 나의 사고력을 자극하는 좋은 문제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실전에 옮길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학습 습관, 즉 액션 플랜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행학습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공식을 미리 가져와서 지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습관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보다는 지금 배우는 심화 개념을 낯선 상황이나 고난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기초가 탄탄해야 응용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입니다. 단순히 정답을 맞췄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한 원리를 친구나 선생님에게 말로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내 지식이 됩니다. 답만 맞히고 넘어가는 습관 대신 과정과 원리를 파고드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마지막 3번째는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교과서 안에 갇히지 말고 실제 과학 기사나 실험의 기초 데이터를 찾아보세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데이터가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 스스로 해석해보는 습관이 여러분의 사고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계획을 수첩에 적어두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2027 합격 로드맵을 핵심만 짚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공부 방식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화면 왼쪽에 빨간색 X 표시가 된 부분을 볼까요? 예전에는 단순히 공식을 달달 외우고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정답만 맞히는 방식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단순 암기나 겉모습만 흉내낸 가짜 융합 공부법은 더 이상 대학에서 원하지 않는 과거의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른쪽 파란색 체크 표시 New Way를 살펴봅시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배운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 전이 능력입니다. 둘째,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논리적 논증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화면 아래에 적힌 문구처럼 대학 입학 전형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보여주는 과거의 지식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가진 이런 역량들을 통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즉 미래의 잠재력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공부의 양보다 공부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새로운 로드맵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화면에 적힌 문구를 함께 볼까요? 2027년, 사고하는 힘을 가진 미래의 과학자로 만나자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어려운 내용을 먼저 배우고 싶다는 조급함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속도가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하는 화려한 선행학습에 매달리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초를 먼저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단단한 토대 위에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과학적 논리를 한 층씩 쌓아 올려 보세요.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사고의 힘이 결국 여러분을 진정한 과학자의 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2027년,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여러분의 미래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